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합성곱 연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합성곱 연산에 쓰이는 패딩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두 번째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링 연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15페이지고요. 패딩은 우리가 이제 합성곱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이 필터를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입력 자료가 4x4였는데 3x3 필터를 적용하면 이제 이렇게 결과 아웃풋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다 보면 차원이 작아져서 정보 손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곽에 가상의 값들, 여기서는 제로의 값을 채워 넣습니다. 이걸 점퍼에 이제 오리틀 점퍼에 이렇게 패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이 있으면 그 위에 가상의 값들로 이렇게 0을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으면 우리가 이걸 합성곱 연산을 한다는 뜻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연산이 되겠죠. 결국 곱삼 연산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요 항이 돼서는 얘와 이 영역과 이 영역의 연산만 합산되어서 이제 7이라는 값이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출력 데이터가 크기가 원래 입력에 된 데이터랑 이렇게 차원이 같게끔 유지시켜 주려고 하면 이와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옵션이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서 이제 스트라이드는요. 스트라이드는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옮겨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연산의 속도를 연산량이 이제 많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한 칸씩 옮겨가는 게 아니라 두 칸씩 옮겨가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스트라이드라 하고 여러분들이 디폴트는 1이고 이걸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성곱 연산에는 대해서 다뤘고요. 합성곱은 이제 피처 맵을 만드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풀링은 워낙 이제 원래 차원이 예를 들어서 28이라고 하면요. 이제 이걸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면 이제 정보가 계속 크게 유지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보를 이제 압축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풀링 같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링의 의미는 28x28이 이제 784면 여기서 샘플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원래 이미지에서 부분적으로 정보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 정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샘플링을 해서 14x14의 그림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다운 샘플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샘플링인데 여기서 정보를 랜덤으로 14개 중에 7개를 고르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샘플링이 되고 개수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다운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반대로 업샘플링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풀링은 이와 같은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과 최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요. 풀링은 그냥 샘플링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혹은 학습의 대상이 되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흑백만 다루지만 만약에 이제 컬러 채널 수가 RGB 컬러로 이제 이렇게 원래 한 그림을 어, 붉은색, 그린색, 파란색 세 가지 색상으로 이제 3채널로 볼 때 여기서도 이제 불변이게끔 우리가 이 채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풀링을 다르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대로 예를 들어 반 정도로 샘플링하면 반 정도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뜻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죠. 이 예제를 보시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뭐죠? 합성곱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라고 하면요. 이제 이 연산에서 우리가 얻어낸 이제 합성곱 연산으로 여기를 얻어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값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맥스 풀링을 한다라고 하면요. 여기 맥스 있죠? 하면 여기서 2만 추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또 3만 추출하고요. 이 영역에서는 4를 추출하고요. 맥시멈 밸류가 되죠. 그래서 인접한 4개의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추출하는 과정이 맥스 풀링이 되겠습니다. 민 풀링은 뭐 당연히 여기에서의 평균값을 여기에 취하게 되겠죠. 근데 뭐 요즘은 대부분 다 맥스 풀링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른 값들이 이제 이미지에 낮은 값이 만약에 여기에 변화가 생겨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가 3이 되어도 4가 되는 여기에 4가 맥시멈 값은 변하지가 않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러한 입력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걸 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 조금 좀 모호한데요. 원래는 이렇게 갈수록 표현이 이제 추상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층이 이제 깊어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더 추상화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층은 엣지와 같은 그림의 어떤 특징 들을 잡아내고 위로 올라갈수록 구체적인 걸 잡아내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최종 출력에 여기가 4번이 되면 이거 원하수로 좀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소프트맥스 손실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런 그림이 이제 X가 될 테고 이걸 이제 분류 분석을 하는 거죠. 소프트맥스 로스를 통해서 하고 백프로포게이션 즉 역잠파를 통해서 4라는 그림의 이미지가 4라고 하는데 그 잘 러닝 그 정답이 잘 안 되면 그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단계로 거치게 되죠. 여기서 수정할 때는 여기 우리가 썼던 파라미터가 이런 필터들에 해당됩니다. 즉 합성곱 필터에 해당하는 녀석이 될 테고 이쪽은 fully connected로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모아진 이 정보들에서 여기 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러한 파라미터들이 수정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습을 다뤄볼 텐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널리 알려진 자료로 손으로 직접 쓴 이미지 데이터이고요. 6만 개의 훈련 자료와 1만 개의 시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브넷이라고 해서 원래 이미지는 이제 얘 그 형상이 컨브넷에서 그 쓰는 입력 디폴트 형상이 높이, 넓이, 색상 채널입니다. 흑백인 경우에는 이제 색상이 그레이밖에 없다면 1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자료는 흑백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흑백이고 원래 인풋 자료 쉐입이
28개의 픽셀과 28개 픽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에는 이제 1D도 있습니다. 1차원짜리는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컨브넷의 2D라고 하면 합성 곱슬 수행을 하고요. 이제 맥스 풀링은 아까 봤던 한 영역에서 최대값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콜랩에서 이걸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멘전을 확인을 해보면 4차원이고요. 그래서 4차원의 뜻은 원래 차원이 있고요. 여기는 데이터 샘플의 개수가 붙여져서 4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리쉐입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이미지가 0에서 255의 정수값을 가지는데 이제 값이 크면 이제 우리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값이 커지거나 굉장히 발산하거나 음으로 발산하는 현상이 있어서 제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값을 0과 1로 좀 제어를 하는 편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 경우는 이제 전체 값을 255로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을 트레이닝과 테스트에 대해서 지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모델을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API 방식이 아니라 모형을 순차적으로 덧붙여서 계산학 그래프를 만드는 방식이게 되겠죠. 처음에 인풋을 받아서 32장을 만들어내죠. 필터, 여기는 필터인데 여기 옵션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앞에 높이하고 필터의 그 넓이에 대한 게 여기 이제 명령어가 빠졌는데요. 디폴트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층에서 32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풀링을 이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교차적으로 합성 곱슬 이제 64장을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이어졌기 때문에 인풋과 같은 것이 따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 이제 풀링을 다시 총 4개의 영역에서 4개의 점에서 하나를 뽑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연결을 합니다. 이 경우에 액티베이션은 원래 받아온 값들에 대해서 음수면 0으로 대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댄스망이라고 된 것이 플래튼이라고 된 건데 이거는 원래 있는 값들이 이런 2차원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이 되면 이걸 이렇게 이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걸 3번을 붙이고 4번을 끝에 또 붙이면 되겠죠. 이와 같이 형상을 1차원으로 만드는 걸 이제 플래튼이라고 하고, 그럼 넘어온 정보가 있으면 이걸 한 줄로 배열을 하고 마지막은 fully connected로 연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오리지널로 이제 개수가 주어지면 그 개수 요 개수를 일렬로 이제 이렇게 노드가 쭉 생기겠죠. 이 개수만큼 쭉 생기면 이걸 10개의 번호 숫자랑 완전 연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댄스망을 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케라스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게 이게 이제 합성망이란 거고, 이런 거는 fully connected에 대한 완전 연결이라는 걸 뜻하게 되죠. 액티베이션은 뭐 지금 소프트맥스 이 경우는 지금 렐루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렐루를 한번 더 썼고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펴고 난 다음에 댄스망을 한번 더 거칩니다. 말이 좀 엉켰는데요. 요걸 한번 더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한번 더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파라미터를 한번 계산해 보면 모델이 좀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맥스 풀링은 보시면 풀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죠. 풀링이 생기면 원래 거에다 이렇게 대략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풀링은 파라미터 개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지 말기로 해요.
되겠죠. 그럼 처음에 한번 그려볼까요? 네. 처음에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처음에 28장이 28장이 아니라 28 by 28 이미지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 3 by 3짜리 필터를 써서 3 by 3짜리 필터를 써서 결국 28 by 28이 됩니다. 26 by 26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죠. 되었고, 그때 이게 이제 요게 채널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몇 개가 생겼냐면 총 32장이 생겼어요. 결국 총 32개의 필터를 썼다는 뜻입니다. 32 필터를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x3짜리 필터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는 여기에 합성망에 달린 요 웨이트가 W1부터 W9번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32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총 9개가 32개가 있고 각각마다 이런 필터마다 절편이 하나씩 붙어요. 절편. 그래서 절편이 이 개수마다 하나씩 붙어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절편은 그 받아주는 쪽에 출력으로 나가는 쪽에 항상 그 절편이 조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개수를 제가 색깔로 표현을 했습니다. 32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돼요. 총 그래서 결국은 9 더하기 1 10장이 10개가 32개가 있기 때문에 320이 되었어요. 그 다음 2층의 모수는요. 그래서 이제 26이 되었는데 이제 풀링을 거치면 이제 13 by 13이 이미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또 거치고 나면 이제 얘가 원래 입력으로 이미지가 13 by 13짜리가 몇 장이 있죠. 그러니까 얘로부터 총 이제는 입력이 32장이에요. 처음 출발은 한 장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32장이 생겼죠. 32장이 생겼으면 또 여기다가 필터를 3x3짜리를 넣었습니다. 3x3짜리를 넣어서 하면 되는데 아까와 연산을 하면 되는데 똑같은데요. 아까와 달리 이제 입력 이미지가 이제 한 장이 아니라 1단계에서 거친 그 필터의 특징마다 총 32장의 그림이 생겨버린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아웃풋이 지금 64장이기 때문에 64장이 되고 이건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2층의 모수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3층도 역시 64장의 그림이 이제 생긴 거고 똑같이 우리가 연산을 해서 나가는 쪽도 64장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값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폈습니다. 폈 때는 576이 아무것도 이제 파라미터가 없고 한 줄로 쫙 늘린 거죠. 그 다음에 576과의 여기가 576짜리 벡터가 되고요. 거기를 64개의 히든 쪽을 한 번 더 통과를 시켜서 여기에 파라미터 개수는 여기에 있는 정보를 받아서 64개로 뿌려야 되니까 계산 간단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고 여기 또 64장을 받으니까 항상 아웃풋은 여기에 하나씩 조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은 다시 똑같이 64개의 이미지로 정보로 64차원짜리 정보와 10개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계산이 가능하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설계를 하면 CNN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아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커널 이제 필터의 개수가 3x3이었는데 이 경우에 이 공식은 즉 출력이 되는 O가 있는 O의 의미는 출력의 높이가 돼요. 이거는 출력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옵션에서 패딩이 두세 가지 있는데 밸리드라고 한 경우에 혹은 또 same이라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 공식대로 패딩이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필터의 크기가 3x 3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원래 이미지의 그 높이가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을 더하면 26이 나옵니다. 책을 참고하셔서 그냥 단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숫자가 정확히 안 맞아질 때는 이와 같은 옵션으로 해서 맞춰주게끔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모델을 컴파일을 하고요. 우리가 옵티마이저로는 그 SGD 방법을 쓰는데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쓰면 되는데, 이 경우는 그런 스토캐스트 그레디언트 방법 중에 RMS 프롭을 썼고요. 이걸 뭐 ADAM이든 뭐 이런 걸로 고치셔도 상관없습니다. 로스는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썼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계량화하는 것은 정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인을 러닝을 하는데 64개씩 데이터가 6만 개였나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6만 개. 그럼 6만 개를 64개씩 이렇게 잘라서 업데이팅 하는데 한 번씩 쓰겠다는 거죠. 이걸 대략 64개씩 이렇게 흘러가면 6만 개를 60개라고 할까요? 그럼 6만 개를 60개로 나누면 몇 배죠? 1000번이죠. 그래서 약 1000번 정도, 약 1000번 정도의 미니 배치가 수행이 되는데, 그걸 5번 반복을 수행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와 같고요. 좌측이 원래 레이블입니다. 실제 테스트의 이미지 레이블이고, 이거는 이제 예측을 했을 때죠. 그래서 교차 테이블을 정리를 했는데, 많이 이제 오분류가 나는 게, 여기 비대각 원소가 오분류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 이미지는 1이었는데 예측은 2로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미지는 7이었는데 원래는 2로 인식을 잘못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이진 분류 바이너리의 자료에 대해서 평가 척도가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차수가 이게 차원이 이제 10개죠. 이게 10개고, 이러한 것들을 원래 2x2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10x10의 경우에는 적당히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서 계량화해야 되겠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CNN의 그 합성망에 이어서 그 풀링하고 그 다음에 실습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